안녕하세요. 5월 28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똑똑한 주식 선생님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김태성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전문가님?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바로 시장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굉장히 좋았죠. 네. 네.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3대 지수가 혼조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었고, 그리고 최근에 호재나 악재 어느 한 방향으로서 뚜렷하게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대내 환경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의 상승세는 굉장히 기대 이상이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증시가 대체적으로 좀 강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중국이 우리보다 먼저 올라왔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는 조금 강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서 그동안에 많이 힘들었었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다시 회복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 니케이 지수가 2% 이상 상승을 하면서 결국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들,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컨택주들, 이제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퍼지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컨택 관련주들이 얼마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냐면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글로벌 시장을 볼 때 프랑스 지수는 많이 안 보실 거예요. 네, 네. 프랑스 깍그 지수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프랑스 지수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 전역을 통틀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좀 나타냈어요. 자, 프랑스 하면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관광 명소, 그죠? 에펠탑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명품을 만드는 본고장이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어제 이제 프랑스 지수가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말 많은 의류, 네, 정말 비싼 브랜드들의 기업들의 주가가 작년 코로나19 터지기 전보다 매출이 거의 뭐 두세 배 오른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막 확 올라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여전히 컨택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시장의 수급은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이라면 코스피 고점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오늘 나오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오늘의 우리 시장 상승세는 기대 이상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주요 아시아 증시도 모두 강했었는데 코로나19 종시의 기대감으로 컨택트 관련주들이 상승을 주도했다는 점 또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마감했던 유럽 증시에서는 프랑스 증시가 대표적인 소비주 중에 의류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프랑스 증시가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다라는 점까지 주요 아시아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정리해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아래 보이는 비밀번호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이제 어느덧 또 5월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6월이 올 텐데 6월 같은 경우에는 또 FOMC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당장 또 오늘 밤에는 4월 개인 소비 지출 지표도 발표가 되거든요. 앞으로의 우리 시장 방향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상승입니다.
상승이 상승 네, 해야 시원하게 말씀해 네. 주시네요. 상승을 해야 되고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네. 시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느꼈던 것 하나, 종목별 장세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올라가지 않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한 종목분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저는 여전히 올해 하반기까지 혹은 내년 초까지는 중간중간에 대밀림은 있습니다. 네, 대밀림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의 추세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이제 단일 이슈라고 한다면 뭐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금리는 올해는 계속해서 동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게 지금 점쳐지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대선이라고 하는 대형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종목분 장세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 우리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미국 시장. 미국도 사실 이제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이든 정부가 시작하는 첫 해예요. 트럼프 정부였을 때 사람들이 가장 잘했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자국 경기력. 자국 경기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엄청난 상승세였었거든요. 근데 만약 바이든 정부가 지금 출범하는 첫 해에 시장이 밀린다, 혹은 시장이 여기서 꺾인다, 그러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돌 가능성이 높고 바이든 정부도 그걸 저는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부양책, 경기 부양책, 혹은 인프라 투자, 그리고 뉴딜에 대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는 와중에서의 조정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의 추세는 여전히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오늘 뭐 소비자 지표 그리고 6월 달에 FOMC 회의 등등 이렇게 굵직한 이벤트에 따라서 시장이 밀리면요. 그때는 주식을 사야 하는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금 관리 그리고 포트 관리를 잘 해 놓으셔야 우리가 그때 이제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현금 관리를 지금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자라는 말씀이세요?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 중에 네. 실적은 좋은데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매수가 기준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 저는 그런 종목군들은 가져가 볼 만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예요. 실적을 봤더니 실적도 안 좋아요. 그런 종목분들은 지금은 덜어내서 앞서 말씀드렸던 거 실적이 좋은데 밀린 종목들을 더 사거나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포트에서 걷어내야 할 종목 걷어낸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자극적일 수는 있지만 일단은 좀 기피해야 되는 종목분들은 뭐냐면 시젠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시젠, 랩지노믹스, 수젠텍, 그러니까 기업이 좋지 않다라는 건 아님. 일단 테마적으로 한번 큰 시세를 냈고 이제는 진단키트에 대한 중요도라든지 진단키트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들을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 중에 향후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 혹은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 따른 피로도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은 기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시장의 전망을 잘 잡아주셨는데요. 우리 시장 큰 틀에서는 상승세는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시장이 상승하더라도 여전히 종목별 장세는 이어질 거라고 보셨습니다. 특히나 내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대선 대변 종목들도 앞으로 주목을 해보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의 첫 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 호조들이 나올 테니까 챙겨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포트 관리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유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겠지만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정리하면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나가자라고 해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들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네.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단 중에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먼저 LG화학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동안 좀 악재들이 많았었잖아요. 리콜 이슈도 있었고. 네. 연일 약세를 보이다가 오늘 정말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상승세가 이어질까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오늘 잠깐 기술적인 반등 정도라고 보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만약에 솔직한 보유자 저희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솔직한 저희 입장은요. LG화학은 이제는 아니지 않나 싶어요. 굳이 LG화학을 좀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상대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배터리 산업 자체에 대한 부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3사 중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가 나왔어요. 물론 더 잘해보기 위한 리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 모르겠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LG화학을 지금 더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굳이 이 세 종목 중에 이슈 없는 두 종목이 있는데 이슈 있는 LG화학을 지금 살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없으신 분들에게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요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즉 매수 가격 기준으로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LG화학의 차트를 한번 띄워놓고 말씀드리면 네. 50만 원이라든지 60만 원 이 가격대에 사신 분들은 가져가 볼만 해요. 그러니까 승부로 봐볼만 해요. 그런데 문제는 LG화학을 95만 원, 100만 원대 사신 분들은 저는 이 종목을 이 가격대까지 가지고 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에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이 컨택 관련주들 위주로 굉장히 빨라요. 95만 원 기준으로 만약에 손실률을 한번 보면 네. 10에서 15%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다른 종목, 컨택주 관련해서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하면 오늘 제 노란톡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 정도의 수익률은 낼 수 있는 시장이에요. 낼 수 있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더 심화되는. 그러니까 시총상위 종목들이 오르긴 오르지만 중소형 개별주보다 오르는 폭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굳이 LG화학을 신규로 매수를 하거나 가지고 있으신 분들 정말 장투가 아니라면 가져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들로 매매를 하신다면 오히려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는 LG화학보다는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그나마 지켜보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LG화학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다르겠지만 이번 상승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온 기회로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조금 앞서서 네. 언택트 종목들 이제 좀 정리하자라고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 순매도 1위를 차지했고요. 공매도 타깃이 됐다라는 이슈도 나왔어요. 네. 카카오의 주가 앞으로 방향 어떻게 될까요? 카카오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언택 관련해서도 성향들이라는 게 있는데 카카오는 사실 완벽한 언택트 관련 수혜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언택트라고 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종목이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가 완화됐다 그래서 카카오를 안 쓰게 될까요? 그건 아니죠. 카카오페이는 안 쓸까요? 카카오 노란톡을 안 쓸까요? 카카오 택시는 안 쓸까요? 아니죠. 그런 것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언택트 관련해서 가장 기피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 예전만큼 폭발적으로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낮기 때문에 그러한 언택트에서도 가장 처음에 올랐던 종목은 이제는 관심에서 많이 멀어진 상황이라서 저는 매도 혹은 손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카카오는 언택트라고는 우리가 불리우지만 코로나19가 완화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주가가 확 밀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카카오가 이렇게 올라올 수
올라올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실적이었고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카카오뱅크의 하반기 IPO였어요. 지금 뭐 카카오 게임즈도 상장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뱅크가 이번 하반기에 가장 큰 대여죠. 뭐 대여일 가능성이 아니고 가장 큰 대여이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찌 보면 최근에 상장했던 SK 아이테크놀로지나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뭐 제주맥주나 이러한 종목군들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기 전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카카오 지금 사고 싶은 분들 못 사신 분들 엄청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공매도로 인한 조정일 때 결국 받쳐주는 매수 물량은 저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카오는 언택트주의지만 여전히 관심 있게 하반기까지는 지켜봐야 할 종목 중에 하나다. 저는 이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정 전문가가 카카오는 언택트 수혜를 입기는 했지만 그래도 실적도 좋고 자회사 상장 이슈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하반기까지는 들고 가야 된다,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공매도로 타격을 받을 때 오히려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반면에 언택트 관련해서 조심해야 될 종목은 진단키트 쪽이다라고 말씀도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이제 카카오 얘기가 나왔으니까 SM 이제 네. 인수설이 있었잖아요. 카카오와 네이버 네네. 쪽에서. 그래서 오늘 SM 관련주들이 어제 오늘 다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쪽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닐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무맹랑한 썰이었다면 하루 이틀 시세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조정이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뭐 누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매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것을 보여주는 힘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양쪽 다 의미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나 네이버도 SM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죠. 아티스트의 브랜드를 이용해서 정말 국내뿐만 아니고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서 뭐 북미 시장까지도 공략해볼 수 있는 저는 그런 기반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SM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런 요새는 플랫폼 회사가 정말 대세거든요. 이 플랫폼 회사를 등에 업고 지금보다 더 좋은 컨텐츠라든지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엔터즈 쪽에서 SM이 앞으로 상승세를 더 많이 분출하게 될까요? 아니면 또 하이브가 예전에는 좀 괜찮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여전히 하이브 쪽에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렇죠. 저는 하이브가 더 좋다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뭐 이거는 뭐 호불호일 수 있어요. 개인적인 호불호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화면에 차트를 놓고 보면 하이브는요. 신규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네, 그만큼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보면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만 원이었던 주가가 거의 뭐 12주 만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번에 공휴일이 좀 있었죠. 거의 뭐 2주 동안에 얼마큼 올랐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거의 한 40% 올랐어요. 40% 올라온 상황에서 매수를 해서 앞으로 뭐 20%, 30%더 수익을 본다? 그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 어려운 지금 트레이딩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하이브가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 굳이 따지자면 JYP, SM, YG, 뭐 하이브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저는 하이브가 기업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트레이딩 기준으로 가장 편안하게 좀 살 수 있는 구간에 있는 것은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엔터주들 중에서는 하이브가 지금 현재 주가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접근할 수 있다,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또 현대차가 아산 공장을 재가동했다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또 GM도 중단했던 공장을 재가동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현대차 그룹주들 일제히 또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단까지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이슈가 네. 단기적인 이슈일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해결된 거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시나요? 상승 모멘텀을? 그래도 올해 1분기 그리고 공장을 좀 스탑시키기 전보다는 수급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을 거예요. 네. 아마 뭐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단순히 며칠 동안에 쓸 수 있는 양을 우리가 확보를 했다 그래서 공장 가동을 다시 진행한다? 이건 아닐 거라고요. 이제부터는 자동차 반도체 부분 충분히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공장을 가동을 시켰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노이즈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뭐 예전에 한참 만들었을 때 하루에 70대를 만들었다 치면 지금은 뭐 70대보다는 좀 적은 50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향후에 더 수급이 안 좋다면 30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기아나 현대 GM도 많은 모델 중에 일부 모델, 잘 팔리는 모델 먼저 만든다거나 이렇게 좀 공정에 대한 변화를 주면서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지금처럼 뭐 셧다운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은 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해 드려서 뭐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나 뭐 많이 팔린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네. 그만큼 현대차, 기아 그리고 GM 그리고 대다수의 이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 많이 팔린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동의하는 바이고 네. 완성차주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상담을 들어보면 현대차, 기아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주에 23만 원이고 그리고 기아를 한번 보게 되면 한 주에 뭐 8만 5천 원, 좀 현대차보다 많이 싸긴 한데 저는 막 이러한 종목군들 굉장히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사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차라리 뭐 현대차가 비싸면 기아를 매수를 하든지 자동차 관련주들은 저는 계속 관심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지난 시간부터 일관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근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도 계속해서 관심 갖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월요일에도 이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눌렸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를 모아가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도 유효한가요, 아직까지? 삼성전자 오늘 또 8만 원을 다시 넘어줬어요. 네, 유효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추가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일반적인 트레이딩 할 때처럼 내가 전체 계좌의 10%를 삼성전자를 살 거야. 그러니까 1차 5% 샀으니 2차를 오늘 사자. 이러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적금식으로 생각을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뭐 포트 전체 계좌의 몇 프로를 담겠다가 아니고 그냥 일주일에 요일을 정하든 아니면 시간을 정하든 나는 매주 한 주 혹은 매주 두 주씩은 차곡차곡 지금 매수를 해서 가지고 갈 만한 저는 위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트레이딩 기준으로 수익을 낸다? 뭐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달 올해 1분기,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를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로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보여졌어요. 하지만 그것은 정말 수십 년, 수년 만에 한번 있을까 말까 랠리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보통의 삼성전자라면 삼성전자를 사서 트레이딩 기준으로 저는 수익을 보려는 목적보다는 적립식으로, 적금식으로 주에 한 주 혹은 데일리로 한 주 이렇게 사서 차라리 모아가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트레이딩 개념으로 매매를 하지 말고 삼성전자의 가치를 보고 접근하자라고 하셨고요.
적금식으로 매주 한 주씩 담는다든지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서 모아가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과 주가 상승 이익까지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눈여겨보셨던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까지 세세하게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오늘 또 남양유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남양유업이랑 남양유업 우선주가 둘 다 모두 상한가를 터치했는데요. 이제 사모펀드 한행컴퍼니의 경영권을 매각한다는 이슈 때문에 오너 리스크가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잖아요. 네.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네, 솔직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단순히 어. 지금 올라서 관심이 눈여겨보시는 분들 이제 따라가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사실 네. 뭐 사전에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 뭐 있었을지 모르겠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 사기 정말 어렵거든요. 이거는 진짜 뭐 아니면 도식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미지 자체가 그다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멀어져 있던 종목이긴 해요. 그런데 이 종목이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이슈 말고 가장 최근에 정말 허무맹랑한 좀 이슈가 있었죠. 그 마시는 불가리스가 네. 코로나19 치료에 도움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막상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쭉쭉쭉 올라가다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다시 이렇게 확 내렸잖아요. 이 고점 대비 몇 프로가 내렸냐면 거의 35%가 내린 거예요. 3,000원짜리 종목도 아니고 4만 원짜리 종목도 아니고 45만 원에 육박했던 종목이 단 2, 3거래 만에 30만 원까지 내려왔다. 저는 이 남한유업 같은 경우에는 좋은 뉴스죠. 이제는 뭐 예전에 안 좋았던 이미지를 좀 탈피시키고 더 좋은 방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또 이제 그러면서 기업의 이미지 변화와 소비의 증가도 기대를 해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쉽게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시장에는 지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종목들, 섹터들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남양유업에 대해서는 글쎄요라는 답을 좀 드릴게요. 저도 정확하게 이 기업의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냥 기계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앞으로 실제로 오너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지 주가 흐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계속해서 오늘도 원자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구리 네. 관련주들,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이쪽 상승세는 언제 꺾일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포스코도 그렇고 네. 그리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일단은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렇게 또 한바탕 했잖아요. 한번 이렇게 쫙 올라왔잖아요. 원자재도 그렇고 관련주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법 높은 확률 기준으로, 그러니까 높은 확률로 당분간은 굉장히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는 좋은 뉴스가 나옴에도 관련주들은 예전만큼의 폭발적인 상승세는 보이기 어렵지 않을까. 이미 너무 많이 선반영을 받았기 때문에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앞으로 안 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뉴스 대비해서는 조금은 더 기간 조정이 필요한 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원자재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이미 가격에 많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러운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전문가님 또 대한전선도 최근에 눈에 띄게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최근에 네.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됐다는 이슈도 있었고요. 또 호반그룹이 인수했다는 이슈 때문인지 요즘에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또 9% 넘게 급등을 했어요. 대한전선은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200 편입 이슈가 가장 호재겠죠. 네, 가장 호재이고 사실 코스피 기업에 그 들어가는 회사치고 시가총액이 그렇게까지 큰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일반적인 성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만 원짜리 주식을 한 주 사는 거는 되게 어려워해요. 네. 그런데 1,000원짜리 주식을 100만 원어치 사는 것은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똑같은 합이 100만 원이지만 그러다 그냥 그러한 좀 영향이 대한전선 주가 상승에 좀 많이 미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또 개인 투자자들이 한동안 또 선호를 하는 종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2,0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가장 큰 호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2,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전망 밝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신규 편입 이슈가 나와서 그런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 또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MSCI 글로벌 스몰캡 지수 신규 편입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하지만 근데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또 가상화폐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막상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비덴트는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락하겠죠. 네. 하락하겠죠. 네. 일단은 가상화폐의 가격에 따라서 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상화폐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드릴 만한 지금 역량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스스로. 그래서 비덴트라는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있겠지만 상승보다는 하락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상화폐가 떨어지는 이유가 단순히 수급적인 변화였다면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은 해요. 그런데 지금 떨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미국과 중국이 규제를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네. 또 규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의 달러, 기존의 위안화, 기존의 그 자국 그 화폐 가치의 존립 문제에 있어서 가상화폐가 지금 당장은 뭐 큰 영향력은 없지만 자꾸 시총이 커지고 관심이 더 커지면 그게 이제 가장 또 자국 그 화폐 단위를 관리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울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좀 규제를 하겠다고 발벗고 나선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타이밍도 공교롭게도 그 규제 이야기 나오면서 디지털 화폐. 네,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는 새로운 화폐가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우리가 쓰는 원화, 위안화, 달러 이런 것들을 사이버상에서 쓸 수 있게 변화를 하는 게 디지털 화폐인데 또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걸 봐서는 저는 의도적인 견제의 그러니까 의도적인 견제성 발언이라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번에 하고 말 게 아니고 계속적인 푸시가 좀 들어올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조금은 더 하방 쪽으로 변동성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비덴트의 주가의 흐름도 상당 부분은 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가격과 흐름을 같이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상화폐 하락이 단순한 수급 때문만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규제 때문이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반대로 이제 가상화폐를 잡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디지털 화폐 이슈가 있는데 오늘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요즘에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때 관련주들 관심 있게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될까요? 일단은 당연히 조정 시에 매수라는 게 맞죠. 네. 테마적인 것을 좀 생각을 할 때 이 테마가 과연
앞으로의 지속성이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가장 저는 중요시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는 단순히 이번에 할 거예요. 뭐 할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말하고 그냥 없어질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꾸준히 단계적으로 준비를 할 것이고 단계적으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만한 산업과 테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정 시의 매수는 괜찮다. 대신에 이번에 조정이 나왔다 그래서 내가 원래 사려고 했던 만약에 디지털 화폐 관련주 원래 사려고 했던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을 한 번에 사는 건 아니고요. 30만 원에서 50만 원, 즉 1차 매수, 2차 매수 혹은 3차 매수 두 번 혹은 세 번에 나눠 살 생각을 하시고 1차 정도는 지금 조정에 사볼 수는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주셨는데요. 눈여겨보신 분들 지금 눌림목에서 좀 매수하는 기회로 삼자라고 하셨고요. 한 번에 많이 사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하는 방법을 선택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까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편하게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올라온 분, 첫 번째 분 바로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고요. 매수가는 79,5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8만 원 넘으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래도 지금 바로 수익권에 들어오셨네요. 전문가님,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보유 그리고 네. 꾸준히 사세요. 그렇죠. 네, 저는 이 이야기도 할게요.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계속해서 또 지난 시간부터도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치를 보고 길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적금처럼 매주 한 주씩 산다던가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대응을 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꼭 배당이랑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분 바로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넥슨 GT고요. 매수가는 13,455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또 보합 마감을 했네요.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넥슨 GT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고민이 되는 거는 사실인데 저는 우선은 지금 위치에서는 더 가져가 보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지금 현재 12,900원 가격대이긴 한데 1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11,000원까지도 저는 밀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타버스하고 어떻게든 엮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대로 좀 보유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게임주들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가져가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게요. 네. 넥슨이 지금 또 그러니까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어요. 네. 향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닐까. 다른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작들이 많아요. 작년 4분기부터 그리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검은 사막과 붉은 사막이 있었고요. 그죠?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쿠키런 킹덤이 있었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서머너즈와 같은 이렇게 이제 대형 좋은 신규 게임 개발들을 좀 많이 했는데 넥슨 GT는
그 기업들이 새로운 게임을 발표할 때 마땅히 새롭게 내세운 게임이 없다라는 게 향후 실적에 대한 저는 부담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임사들이 정말 힘들 때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신규 게임을 출시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성과보다 이 게임이 흥행을 기록하고 지금은 어렵지만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노리면서 신규 게임을 개발을 많이 했는데 넥슨 GT는 그러한 것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게 다른 게임사들보다는 향후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저는 작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넥슨 GT가 본업을 좀 먼저 이렇게 잘하고 하면서 빗썸 인수설 혹은 가상화폐 관련한 가상화폐 투자 이런 것들을 하면 모르는데 지금 새로운 게임이 막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본업에 대한 또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 빗썸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보유 비중 그대로 유지하되 11,000원, 그러니까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더 가져가 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슨 GT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000원 이탈 시에 손절하자라는 가격 전략까지도 세워주셨고요.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들이 메타버스와 연결이 돼서 호재로 작용을 하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다른 게임들은 대표작이 많은데 넥슨 GT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실적 불안감으로 나타날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덱스터고요. 7,191원, 비중 조금 크지네요. 32%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덱스터는 메타버스 수혜주로도 이 종목도 부각이 됐었는데요. 지금 그렇죠. 수익권에 계시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저는 보유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메타버스 충분히 저는 앞으로 이제 더 커질 수 있는 산업임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덱스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많이 활용하지 못한 게 이것도 이제 코로나와 굉장히 밀접한데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막 신과 함께죠. 신과 함께 원투가 나오면서 덱스터 같은 기업이 아니죠. 덱스터가 굉장히 3D, 4D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기술력을 인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기술력을 발휘할 만한 작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든다 하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1,000만 관객을 기대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고, 하지만 그 어려움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에 저는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더 좋은 주가의 모습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덱스터에 대해서는 메타버스 관련으로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거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지금 수익권에 계신 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더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제일기획이고요. 매수가는 24,400원, 비중은 21%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질문자님 지금 좀 안타깝게도 오늘 조금 손실권에 들어오셨네요. 앞으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더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쿨하시게. 제일기획, 이노션, 에코마케팅 이러한 종목군들 있죠. 그러니까 광고, 나스미디어 이렇게 광고에 특화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다시 시작을 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기업들도 이제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광고에 힘을 많이 안 썼다가 다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광고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 시기에 도래했기에 저는 지금보다 더 좋은 밸류에이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6,000원 이상 혹은 28,000원까지 가져가 보시는 전략 괜찮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일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26,000원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서 꼭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 이제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혹시 오늘은 또 종목 제시 준비해 주셨나요? 네. 뭐 굉장히 고민이 좀 되긴 하지만 네. 제가 하나 그런 말씀을 드려볼 건 어, 5G 기업의 반등에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만 오늘 들어도 되게 그러면 기쁘실 것 같아요. 5G는 진짜 네. 그동안 너무 답답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만약 노란톡 메신저에 이미 오신 분들은 아시는데 노란톡에 오시지 못하고 방송 지금 시청하신 분들은 이 RF텍이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5G 본업에 대한 회복, 이게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RF텍이 HA 필러라 그래서 이 미용 쪽 뷰티 사업을 해요. 네, 뷰티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순위를 매겨보면 4위가 인도네시아라고 해요. 인도네시아에 지금 진출을 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의 성장세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RF텍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업 5G 그리고 최근에 성과를 내고 있던 뷰티까지 합쳐졌을 때 저는 지금보다 주가 더 좋은 위치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오늘 또 새로운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5G 반등을 기대하면서 RF텍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본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고 최근에 성과를 내고 있던 뷰티 섹터까지도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노란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언제쯤 네, 스튜디오에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출연해 주실 건가요? 네, 다음 주에 꼭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 약속해 네.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